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 오늘은 전문 경영 기업, 미국에선 잘 되는데 한국은 왜 망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81년부터 97년까지 기아자동차, 또 2004년 이후에 대한전선, 또 대우조선,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너가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처음에는 잘 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이 붕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꼭 이래야 하는가? 다른 나라는 어때? 잘 아시는 미국이요. 미국 기업들 중에는 전문 경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또 맥도널드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전문 경영 체제를 이룩하고 있죠. 특히 역사가 오랜 기업들 중에는 그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은 도대체 뭐가 달라서,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는 도대체 뭐가 달라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우리는 전문 경영이 안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문 경영자가 소위 주주가치 경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들이 주주가치 경영을 합니다. 즉 회사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영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또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떠냐? 오너가 사라지고 나면 주주가치 경영이 아니라 노동자가치 경영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설적인 전문 경영이 있죠.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설적인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주식의 가치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가치가 수십 배가 뛰고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 한국에다 갖다 놓으면요 악마 같은 기업가입니다. 왜 그러냐? 잭 웰치는 10% 룰이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썼습니다. 10% 룰은 뭐냐? 노동자들 또 사업들 이런 것들을 매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하위 10%는 매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위 10%는 매년 해고를 한다. 사업은 매년 폐지를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약에 이랬다가는요, 그 사람 어쩌면 테러 당할 거예요. 근데 잭 웰치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놓은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 10% 룰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전문 경영자들의 문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문 경영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높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노동자에게도 얼마든지 불리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 전문 경영, 미국 기업의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회사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윤이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윤은 어떻게 많이 낼 수가 있습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리고 그 좋은 제품을 원가를 싼 원가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품이 잘 팔리고 원가는 싸니까 이윤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의 CEO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내세요 하고 계속 압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잘하면 괜찮지만 못한다면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치 경영을 하려면 노동자들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어야 해요. 미국 전문 경영자들은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문 경영자, 지금까지 실제로 경험했던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 경영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노동자의 편이 된 겁니다.
노동자의 편이 됐어요. 그래서 노동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김선홍 회장 같은 사람, 기아자동차의 김선홍 회장은 노동자 기업이 된 그 기아자동차의 사장이 되면서 제 일성이 뭐였느냐? 나는 사장이 아니고 대표 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나는 노동자야. 노동자와 같은 편이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기아자동차는 어떻게 됐느냐?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노동자 천국이 된 거죠.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회사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문 경영자들은 대부분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왜? 한국의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의 노조가 강성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이것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오너밖에 없는 거예요. 오너도 사실은 잘 못 견뎌요. 그런데 오너는 조금 낫죠. 그나마도. 그래서 오너가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예외적인 나라예요. 전문 경영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죠. 이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 중에 전문 경영 기업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그 비율을 첫 번째 그 칼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캐나다, 영국, 미국 이 세 나라예요. 미국은 전문 경영 기업이 전체의 90%예요. 영국은 60%고 캐나다 60%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미권 계열의 나라들이 전문 경영 비율이 높아요. 전문 경영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오스트리아 전문 경영 비율 0%, 한국도 거의 0%죠. 예, 프랑스 0%, 이탈리아 0%, 독일 10%,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라는 나라, 영미권 계열의 이 나라들은 전문 경영 비율이 높은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거기에 주주가치 경영이라고 제가 해놓은 그 칼럼이 있죠. 그 줄. 거기 보시면 주주가치 경영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주주가치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없더라도 전문 경영자들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와도 맞설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나라는 전문 경영을 해도 돼요. 왜? 전문 경영을 하더라도 경쟁력이 유지가 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오너가 사라지고 전문 경영자가 자리에 앉게 되면 노조와 손을 잡게 되는 거죠. 노조가 편한 기업이 돼버리고 회사의 경쟁력은 사라지고 결국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치 경영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만 전문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전문 경영자가 노동자와도 맞설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만 전문 경영 기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나라가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다는 말씀이에요.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전문 경영 안 돼요. 오너가 사라지고 나면 기업은 망합니다. 한국에서도 전문 경영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SK그룹의 손길승 회장 같은 분, 전체 회사의 살림을 다 살아냈던, 그리고 SK그룹을 조그만 그 섬유 회사에서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그런 그룹으로 길러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손길승. 또 삼성전자의 윤종용, 삼성전자를 지금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어낸 그 주역 아닙니까? 또 반도체를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은 권오현, 이런 사람들 전문 경영인이에요. 또 LG그룹의 김쌍수 회장,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성공한 그 사람들은 어떤 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성공을 했느냐? 오너가 있는 기업입니다. 오너가 있는 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전문 경영인으로 성공하려고 하더라도 오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오너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오너가 되느냐? 노동자들이 오너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 이 정부는 기업에서 오너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순환 출자 금지, 뭐 내부 거래에 대한 단속, 또 스튜어드십 코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너를 없애는 방향으로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정권 끝나기 전에 저는 오너들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망합니다. 과거의 기아자동차, 대한전선, 대우조선이 걸어왔던 그 길을 저는 10중 8구 똑같이 걸어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나서셔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오너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셔야 한다고 봐요. 물론 오너들이 잘 해야 되죠. 오너들이 갑질하고 이런 것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너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 이 말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